안녕하세요. 경기여고 내신 담당 현소영 강사입니다. 오늘은 경기여고 기출 문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 세 문항을 저희가 같이 풀어보고 경기여고 내신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진학을 앞두고 있는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숙명여고와 진선여고와의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특징점을 잘 알 수 있는데, 일단 경기여고는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학기거든요. 아직 2학기는 그 학교 알림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1학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등급, 여러분들 선배들부터가 이제 10%까지가 1등급이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게 되면 일단 지금 정원 기준으로는 37.2명, 그러니까 37명까지가 거의 1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성취도 A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그 성적을 산정을 하는 A, B, C, D 등급으로 산정을 했을 때는 59%, 거의 60%에 해당되는 선배들이 일단은 A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지금 경기여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숙명이랑 진선을 같이 보게 되면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 성취도 A에 들어가는 선배들이 25.5%, 대략 26%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에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수의 선배들이 성취도 A 등급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낮아지는 게 진선여고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경기여고는 절대 다수의 선배들이 실질적으로 중학교 기준 등급 A를 확보하기 때문에 1등급으로서의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상위권 싸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경기여고입니다. 그래서 나도 A, 너도 A, 하지만 우리의 등급차는 굉장히 좀 벌어질 수 있는 학교가 경기여고이기 때문에 단순히 A라는 거에 자족을 하면 절대로 위험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여고 이제 수치적인 것을 이제 가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기여고가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는 A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 지금 B에서 확 줄었죠? 그 다음에 C 더 줄죠? 그리고 갑자기 D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뭐냐면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하다는 얘기예요. 경기여고는 잘하는 선배들과 그렇지 못한 선배들의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고, 그 안에서 지금 A등급이라는 거 안에서도 선배들끼리의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한 모습이 이 막대 그래프에 나타난 거고,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A등급, B등급이에요. B등급이 A등급보다 많습니다. 보통 이게 정상적인 구조기는 합니다. 그래서 A등급에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지금 1등급이 될 확률이 경기여고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모수가 적어지니까. 그것보다 더 적어지는 진선여고는 너 A등급이야? 그럼 나 1등급의 가능성이 거의 숙명보다도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선여고는 완만하게 이제 피라미드 모양이 나오는 거고, 숙명여고는 종 모양이 나오는 데 비해서 경기여고만 사실상 조금 우리가 등급 A, B, C, D 이것만 듣고 A등급이면 그러면 1등급이겠네 라는 계산이 명확하게 빗나갈 수 있는 학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경기여고 알아보기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일 좀 중요한 건 출제 영역이랑 문제가 어떻고, 이게 주관식이 있냐, 객관식만 있냐, 이게 또 중요할 텐데요. 2025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32개 문항이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 물론 여기서 일부 한 2개 문항 정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선택형으로만 출제가 됐었고요. 다행히도 주관식이 빠진 상황입니다. 주관서술형이 만약에 이번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경기여고는 진선과 숙명에 비해서 그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굉장히 좀 조건도 까다롭게 주는 학교고, 내가 알아서 써야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없는 작년처럼 가기를 저도 바라고는 있습니다. 출제 범위를 보시게 되면 교과서가 확 적어지는 거에 보이실 거예요. 부교재가 87.5%에 해당되는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교재가 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부교재라고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가 각각 15개씩 혹은 20개씩 정도로 업투 40개 정도의 지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 부교재에서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나머지는 영어 뉴스나 영어 신문에서 들어가게 되는 비중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 뉴스나 영어 신문은 전통적으로 경기여고에서는 이제 단어나 내용 중심으로만 출제가 되고 어법이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내가 어법을 어떻게 커버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부교재와 교과서에서 통상적으로 각 한 개씩 정도가 나오는 그런 특징점을 보이다가 마지막 시험에서 어법이 이제 3개 문제로 좀 늘어난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해온 거에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뛰는 어법보다는 경기여고는 정확하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어법들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교재 안에서 어법이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고등학교로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배웠던 컨텐츠 자체는 중학교 3학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출제 영역은 독해가 압도적으로 좀 많았다라는 거, 84% 27문항이기 때문에
경기여고는 독해 자체가 굉장히 좀 속도도 빨라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글과 내 생각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봅니다. 뭐 답할 수 있는 질문은 뭐야? 이거 정보만으로 답할 수 없는데 근데 앞에 있는 정보랑 뒤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합치면 대답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글 안에 있는 2개의 혹은 3개의 정보를 합치면 답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내 생각이 아예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 안에서 그 내용이 구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구현된 글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추가적으로 하는 생각인지는 구별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도록 뭐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치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추론을 덧대서 대답해야 될 것과 절대 추론을 빼고 있는 그 지문 안에서의 정보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일치불치 문제를 정확하게 나눠서 풀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이가 반드시 선행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풀어봤었던 경기여고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어법 문제로 다뤘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조금 포맷이 달라지는 건 제가 문제에서 나머지는 다 떼고 문장만 갖고 왔기 때문에 다소 좀 낯선데? 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기억이 나실 텐데요. 요 문제를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중학교 때랑은 굉장히 달라지는 거는 문장 자체가 좀 길어졌고 다행스러운 거는 경기여고에서 배웠었던 그 범위 안에 있는 지문들을 선생님들이 마구 바꿔서 어법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안에서 잘 보시면 되고 어차피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법들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독해에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문에 대한 직독직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어법 공부를 따로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A번 문장입니다. A번 문장을 보시게 되면 Statistics show라고 나오면서 경기여고가 지난 1년 동안 좋아했었던 게 기본적으로는 수일치예요. 그러면 이걸 보실 때 Statistics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통계 자료고 나머지 하나는 통계 그 자료 자체입니다. 통계학이냐 통계 자료냐 이렇게 나뉘는데 통계학인 경우엔 단수가 맞지만 여기선 통계 자료라고 해석돼야 적절한 이유가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내용이 다음과 같은 현상이나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략 30에서 40% 이것도 우리가 수일치에서 어떤 걸로 다뤘었냐면 부분사죠. 비율이나 비중이 나오는 경우에 그 뒤에 있는 명사에 우리가 수일치를 시킬 거다. 그럼 statistics가 앞쪽에선 통계 자료라는 걸로 정확하게 나와서 show랑 맞닿아 있고요. 그리고 대략 30에서 40% 아직 여기까지만 봤을 땐 수일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몰라? 뒤에 봤더니 얘는 복수네요. In the world, 괄호치고 버리고 전 세계적으로 30에서 40%의 사람들이 그럼 주어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사 괜찮죠? 마셨대요? 커피를 매일. 이 치다음에 단수 대이 잘 붙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사 처리로 잘 나갔죠. 그래서 매일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30에서 40%다. 밑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coffee making process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단수가 나왔습니다. generate 무엇을 끌어내요? used coffee grounds 여기 별표 하나 쳐주시고 ground가 이거 자체가 근거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땅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여기선 그 뜻이 아니죠. 커피 그라운드라고 얘기하면 커피 근거도 아니고 커피 땅도 아니고 그럼 얘는 뭐냐? 찌꺼기예요. 그리고 찌꺼기라고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s를 붙여서 복수의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럼 커피 찌꺼기들은 복수죠. which 뒤로 넘어갑니다. usually sent to landfills라고 나왔어요. send의 밑줄을 그어보시게 되면 이 send라는 거는 또 사형식으로 우리가 어디에 보내다라고 얘기를 할 때 send IODO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가 2개나 나오는데 지금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 to landfills라는 건 원래 이 자리에 landfills가 들어갔었던 사형식에서 얘를 뒤로 빼서 to 간접 목적어 이렇게 직접 목적어의 자리를 바꿔줘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명식으로의 전환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이것만 남은 상황이고 사명식으로 전환을 시켜도 봐도 이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지면 우리는 동사 자리에서 어떻게 가야 돼? BPP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비동사가 없는 구간이 된 거예요. 그럼 얘를 만약에 경기여고가 이 문제를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으로 냈다. 어떻게 바꾸셔야 돼요? are sent. 이렇게 바꾸셔야겠죠. 수일치에 조금 주안점을 둘 수 있었던 문제였으나 여기선 아예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냥 이거 그냥 동사 자체를 소실시켜버리는 문제로 지금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어차피 지금 현재 시제로 나왔으니까 아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B고
문제를 실전 가서 푸실 때는 맞는 거는 빨리빨리 지워서 없애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운 좋으면 우리가 끝까지 다 안 읽고도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B가 있죠? B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니까 B가 없는 거 일단 지울게요. B가 있습니다. B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F, G, D, D, G, F 정도를 이제 순차적으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남아있는 게 G니까 G는 왠지 여기 답에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 E랑 F랑 D는 순차적으로 한번 보기는 해야 되겠죠?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E도 왠지 틀렸을 것 같긴 하네요. 개수 자체가. 근데 혹시 모르니까 쭉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C는 일단 없는 상황이니까 넘어가고 D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 D번을 보시게 되면 if this 요거 동그라미 LG라고 우리가 읽어요. 그 사랑해요 LG처럼 그 발음이 좀 비슷한데 얘는 조류예요. 녹조류 할 때 조류. 근데 여기서 특이점은 L 거라는 게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LG가 있습니다. 얘는 복수고요. 얘는 단수예요. 그럼 수일치가 벌써 여기서 틀린 겁니다. 되죠? 그럼 더 안 읽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그러면 D. 벌써 끝났네. 왜 끝나시죠? 왜? 그래서 요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간을 이만큼 아끼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몰라. 별표 쳐놓고 넘어가거나 이거 맞겠지. S가 안 붙었잖아 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거는 아예 그냥 이거 답이 없는데 해서 나머지를 찍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평소에 단어를 공부하시면서 내가 눈에 익지 않는 좀 특이한 단어들인데 얘가 복수와 단수가 좀 따로 돼 있어. 뭐 데이터가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데이터, 데이텀, 페노메나, 페노메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별도로 꼭 암기를 하셨을 때 1초 컷으로 풀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경기호가 작년에 수일치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다는 걸 판단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 전전 선배들도 수일치가 좀 중요하게 들어갔던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가 될 수는 있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G가 되는 건데 답은 5번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요 앞에 문장을 지금 잘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고 풀 수는 없어요. 요 앞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여러분들 시험지 있으니까 그걸로 보세요. 앞쪽에 보면은 지금 in return이라고 나오죠. In return, we need to look for more ways. 우리는 좀 더 많은 look for의 동그라미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뭐 할 방법이야? To keep the environment healthy and clean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찾아야 돼. 요렇게. 그러면 이걸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 우리 지구의 상태는 좀 더 브라이트 할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 뭐 해야 돼? 길을 찾아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걸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5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맞는 문장들이니까 한 번씩 보시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고 어휘 문제 가장 시그니처로 나오는 게 이렇게 빈칸 쭉 뚫어놓고 각각 순서랑은 상관없이 이제 넣어라 요게 되는데 요거는 변형이 있습니다. 어휘 변형이 있고요. 경기여고는 단어집이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 대신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단어력을 좀 확인을 하시냐면 대표적으로 요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영풀이 그 영영풀이를 읽으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뜻이 아니라 이 문장에서 어떤 단어 뜻으로 들어갔는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거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독해에서의 선지가 독해는 빠삭하게 내가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선지를 내가 잘 몰라. 이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 그럼 망하는 게 경기여고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해요? 준비는 일단 평소에 많이 암기는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그 다이어라든지 아니면 뭐 유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에 제가 다양하게 깔아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숙지를 하신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단어를 쭉 다 정리를 해보면 inherent라는 거는 본질, 그러니까 아예 타고난 본질적인 거죠. common이라는 건 흔한 그 다음에 foreseeable 이라고 얘기하면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얘는 later, 후자. 반대가 former였죠. 그 다음에 likely라는 건 뭐뭐 할 법한. 형용사도 되고요. 하게라고 하면 부사도 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뭐 likely가 B의 likely to 부정사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앞뒤로 우리가 B가 있고 to가 있으면 1차적으로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은 됩니다. 나머지는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맥락상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맞느냐 그 반대말로 보통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거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어떤 특정 애니멀이 필요로 하는 여기까지가 수식으로 들어가고요. are relatively 이것. 그러면 어떤 동물이 생존에 필요로 하는 거겠죠. 동물이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는. 근데 그러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어떠한 성격이래. 그럼 내가 필요로 하는 게 그런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성격일까? 뒤에 답의 근거가 나옵니다. They are predictable. 밑줄 긋는 순간 예측 가능하다. 그것들은 예측 가능하다. Based on 무엇에 근거해서 the past. 과거에 근거해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What an animal's ancestors. 바로 이 ancestor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타 쌍피로 두 개가 한꺼번에 풀리는데 일단 뒤에 보시면 앞에서 predictable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ncestor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애니멀이 필요로 하는 것일 확률이 높다. likely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be likely to be what? What that animal. 그 애니멀 자체가 지시형용사긴 합니다. 그 애니멀이 필요로 하는 거가 돼버린다. 그럼 조상이 필요했어? 그럼 나도 필요하겠네라고 해서 우리가 predictable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쪽으로는 predictable 하다라는 거네. 그래서 답은 여기 1번이 들어갑니다. 왜요? predictable 하다라는 거는 왜 predictable 했냐면 ancestor가 필요로 했던 거는 나한테 유전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taste preference는 그러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의 요소를 뽑은 거예요. 맛에 대한 선호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은 얘기가 들어가겠지. 3번.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개체의 새끼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새끼 동물도 뭐예요? 앞에 있었던 어미가 먹었던 걸 그대로 먹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consider 하면서 이거 나트륨에 대한 이해가 쭉 나왔습니다. 그럼 나트륨인데 바로 육지의 척추동물의 몸들은 무엇을 포함해서 바로 매몰들의 몸을 포함해서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Have a concentration of sodium. 소듐의 concentration을 거의 5배 정도 필요로 한대요. 누구의 5배야? 바로 primary producers. 랜드에서 소금을 1차적으로 주요하게 만들어내는 애가 만들어내는 소금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5배가 필요하대. 그럼 이거는 부족한 거거든요. 내가 육지에 올라와서 소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 만들어주는 애가 만드는 생산량보다 내가 5배를 더 필요로 해. 그럼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말은 이 척추동물들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해온 거예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역으로 추론하면 육지에 있는 소금량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의 태생은 바다에서 기원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을 시킨 거지. 진화를 시킨 거죠. 셀즈를. 어떤 셀즈냐면 바로 ingredients. 그 ingredients. 뭐예요? 바다에서 구해질 수 있는. 그럼 구해질 수 있는 ingredient에 맞춰서 얘네들이 셀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해진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바다에서 흔한 걸로 치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 나갔어요. 그럼 여기에선 답이 결국엔 얘가 되는데 맥락상 그럼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듐을 포함해서 바다에서 흔한 것들을 애들이 먹고 살다가 얘가 육지화가 된 거야. 어쩌다 육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비보어라고 얘기하면 초식동물인데 초식동물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찾아가냐면 다른 소스를 좀 찾아야겠다. 소듐을 지금 내가 하나의 식물 X라고 해볼까요? X를 먹었어. 이게 먹이야. 근데 얘가 생산량이 적어. 그럼 어떻게? 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Y, Z 뭐 이런 애들을 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스를 찾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하면 돼요? 5배를 더 먹으면 됩니다. 그 똑같은 이 X라는 식물체를 5배를 더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salt taste라는 거에 이걸 담당해주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 수용기가 누구를 더 보상해 주냐면 애니멀들을 보상한대요. 이건 뭐 자연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요? 라고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어떤 리셉터,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솔트를 담당하고 있는 리셉터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라고 인식을 해서 발달이 된 거예요.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애니멀들, 어떤 애니멀들? doing 이거. seeking out salt in order to satisfy great need라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seek out salt예요. salt를 찾아 나서면서 자생하는 애들을 더 리워드 해줬대. 그럼 여기서 salt를 더 찾는 건 뭐예요? 있는 걸 계속 더 먹는 게 아니라 salt를 더 찾아가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앞에 있는 애들이죠. former. 그래서 요거를 보고 그러면은 어차피 소금을 더 먹는 게 결국엔 소금을 더 찾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 자체가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을 더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X가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라졌어. 그러면 얘네들은 생존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X, Y, Z를 다 포괄적으로 먹는 애들이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얘네들은 이게 자생하다가 언젠가 이렇게 뭐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그러면 Y나 Z를 더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맥락상 요거를 더 먹는 아이들을 우리가 seek out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다른 소스를 뚫는 애들을 seek out이라고 보시는 게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사실상 뭐 품사적으로 문제도 없고 내용도 뭐 그렇게 뭐 맞춰서 가게 되면은 답이 없는데 라고 될 법한데 정확하게 맥락적으로 앞뒤를 좀 보신 다음에 seek out은 어떤 seek out을 얘기를 하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뒤로 가서 마지막 독해를 좀 볼게요. 독해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걸 좀 따로 갖고 오긴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보기 먼저 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여고는 이 지문 자체를 선생님이 막 바꾸거나 하지는 않아. 다만 이걸 너네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뒤에 있는 이 선지들을 제대로 또 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동일한 것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거. 그래서 동일한 거 고르라는 것도 뒤에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진짜 시험 같은 경우 너네들이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지문이야?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읽어본 다음에 이 글에 해당되는 건 몇 번이지 그거를 알고 확인하는 용도로는 한 번 정도 스캔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이미 풀고 들어온 상황이니까 이걸 찍지는 않으셨겠죠? 시간이 부족해서 찍었으려나? 근데 찍진 않았다는 생각으로 일단 요건 앞에서부터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내용은 그거였어요.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했어.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냐면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과거랑 조금 다르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가 이해를 해야 될까? 프라이버시에 대한 컨셉을.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화하는 그 양상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프라이버시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제고할 때가 되었다.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면 누군가가 새로운 어빌리티를 갖고 있어요. Access.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했어.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대. 혹은 볼 수가 있대. 지금 1번, 2번이죠. 2에 걸리는 겁니다. Actions of other, thus.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을 취득했다라는 사실이 동격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Does not justify. 이게 동사죠. 무엇을 정당화시키진 않아? Doing so.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네가 뭐 하는지를 내가 다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나 그거 볼게? 는 아니라는 얘기야. Rather, 그보다는 advances in technology. 테크놀로지에서의 advance가 무엇을 요구해요? citizen과 플러스 maker들로 하여금 목적격 뭐죠? 생각을 해보게끔 합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privacy protections가 확장이 돼야 될까? 왜 확장이에요? 과거에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에 안 하던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확장이죠.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처음에 이제 이용 가능해져요. 무엇을 위해서? 커머셜한,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표나 아니면 프라이베이트한 유즈를 위해서 뭐 각 가정에다가 우리가 이제 홈 비디오라고 옛날에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면 네이션과 시리즌들은 struggle over 무엇에 대해서 이제 옥신각신해. 무엇을 두고 굉장히 고군분투하다라는 얘기에 옥신각신하는 거죠. whether인지 아닌지 새로운 법이 should be enacted 새롭게 발휘가 돼야 되나? 우리가 법을 새로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막 옥신각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고민을 해? protect individuals from being photographed
아니 우리가 모든 카메라를 다 제어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카메라에 잡혔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A라는 사람한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B는 한 번도 자기를 찍어도 괜찮다라고 허용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the reconsideration of privacy, 이 privacy에 대한 재고는 brought, 야기가 된 거예요. brought about, 야기가 된 겁니다. bring about은 야기시키다야. 그냥 bring은 가져오다죠. 그래서 여기서 about이기 때문에 야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야기가 되어진 이 재고는 주어 reaffirmed,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요. 뭐를요? 구별을. 이게 목적어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private와 public space 사이에. 그럼 지금 우리가 글의 중간 정도를 읽었어요. 지금 나온 건 뭐냐면 기술이 새롭게 등장했어. 그럼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의한 거에 따라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의의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It was determined. 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냐면 대부분의 문화들. 근데 그 대부분의 문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줘요. consent, 동의. 어디다가 동의를 줘? being seen. 내가 보여줘도 괜찮다. 그럼 뭐야? 내가 퍼미션을 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퍼미션을 준다라고 자동적으로 yes라고 하는 문화권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대요. And thus recorded.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희도 그러니까 하루 평균 70대의 그 CCTV에 노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왜 허락 없이 제 얼굴을 찍냐? 제가 어디 가는지 이거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우리는 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지 이게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죠. Once 일단 그들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step into 이거예요. 근거는. 너네들이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요? 그때부터 엘리베이터에 있는 CCTV에 여러분들은 촬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뭐 한 거야? 자발적으로 퍼블릭 스페이스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퍼블릭 스페이스에 들어간다라는 건 곧 이 맥락상 카메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난 엘리베이터를 탄 거고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대놓고 퍼미션을 준 게 아니라 하더라도 뭐야? 퍼미션을 준 게 되는 거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Although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비록 뭐일 수도 있어요. Might be uncomfortable, 불편하다. 뭐에 대해서? With the spread of surveillance cameras. 이런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게 난 좀 불편해.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모두가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citizens in most cultures have adjusted to the fact that 여기에서 그렇지만이라고 앞에 although가 붙었잖아요. althogh가 붙었죠? 그러면 그렇긴 해도 어쩌라는 얘기야?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대부분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적응했어. 어디에? 다음과 같은 사실에. 어떤 사실? Giving up the right not to be observed. 관찰되지 않을 권리를 기브업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야? 나는 관찰돼도 된다예요. 내가 관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라는 건 그래 나 찍어라 이거예요. 이러한 circumstances는 어디야? 바로 public space예요. public space에 내가 나오는 순간 나를 찍어도 괜찮다라고 나의 사생활권을 포기하는 것이 causes less harm to the community 요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서비언스 카메라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대차게 뭔가 건의를 하지 않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뭐예요? 저 카메라가 있어야 나를 포함한 그 누군가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뭐예요? 구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less harm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는 핵심이야. 그럼 이 필자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사생활이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해. 우리 커뮤니티 자체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나의 얼굴 정도는 좀 찍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뭐 아니면 돈은 아니었고 이 사람은 대의가 있고 프라이버시가 있다라고 하면 대의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처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 Any technological ability to observe or collect information.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던 거죠. 우리가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관찰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테크놀로지 상의 어빌리티, 능력은 justify를 해줘요? 아니에요. 저런 능력을 내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저러한 행위, 이 내가 뭔가 정보에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관찰하는 건 justify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있어야지. 이건 작정하고 누군가를 터는 거잖아. 그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건 대의랑 관련이 없어. 밑에 2번 보시게 되면 because privacy is absolute. 프라이버시가 absolute, 절대적이야. 절대적이었나요? 위에 보니까 상대적이지 않았나? 왜냐면 대의가 있는 경우에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고 절대적인 건 뭐야? 대의고 뭐고 간에 나는 내 프라이버시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미 여기서 틀렸습니다. 시티즌들은 반드시 never be subject to 무엇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무엇의 대상이 되다요? 감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거 아니었죠? 대의가 앞서는 경우에는 괜찮다. 이거였고요. 밑에 기술적인 progress는 requires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reconsideration을 요구합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프라이버시 법률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논의를 요구를 해요. Ensuring that 대디아를 확실하게 하면서 individual rights가 respected 돼야지. 반면에 이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recognizing 무엇을 인정하면서 분사구문 들어갔죠? 제한되어 있는 consent 여기 제한된 consent 동그라미.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수능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표현 변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consent는 동의죠. 근데 위에서 limited라는 말이 원인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였어? 공공장소에서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한다라고 나왔잖아. 이게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걸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오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스페이스에서 제한되어 있는 동의를 알아차리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그리고 나의 프라이버시도 감안을 하고 여기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적절합니다. 4번을 보시게 되면 시리즌들은 지속적으로 lose their right 이거를 점진적으로 잃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폐가 있는 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지킬 수 있는 프라이버시는 더 강하게 지킬 수 있겠죠. 뭐냐면 내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뭐를 걸어놓고 막 지문인식까지 해가지고 내 통장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지킬 수 있어. 그건 더 면밀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데 뭐는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획일적인 방향으로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5번을 보시게 되면 the discomfort 불편감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surveillance technologies에 의해서. 이것이 근데 outweigh 더 앞선다. 그들의 사회적인 benefit보다. 그럼 사회적인 benefit이랑 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감이랑 비교를 정확하게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비교는 정도로는 없어요. 그냥 뭐야? 이게 중요한 때가 있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개개인의 행동이나 개개인의 정보는 우리가 팔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도 보면 안 돼. 그런데 공공장소에 있는 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지금 결이 다른 건데 이거를 나란히 놓고 우리가 비교하진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결국 3번으로 우리가 귀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해석이 안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고요. 뭐 ongoing이라는 거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챙겨서 보셔야 되는 거고 해석이 다 됐는데도 판단에서 조금 미스가 난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끊어서 설명을 좀 듣고 어디까지는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실지는 좀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지금 한번 경기여고의 기조를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가 2월 달에 경기여고 조기 개강이 또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일요일 날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서 지난 4번의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